2013 한국 홍산문화 학술 발표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참석해 주신 내외빈 여러분, 기자,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식순을 소개해 드립니다. 한국 홍산문화학술원 박문원 원장의 인사말씀에 이어 홍산문화에 대한 언론 매체 등의 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전문가들의 논문 발표와 축사 후 기념 촬영 및 조찬이 있겠습니다.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국민의례는 시간 관계상 국기에 대한 경례만 진행하겠습니다. 참석하신 분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어 강단 좌측편의 국기를 바라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이번 학술 발표회를 후원해 주신 대한사랑과 서울 홍산문화 중국도자박물관에 감사를 전합니다. 한국 홍산문화학술원 박문원 원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바쁘신 일들이 많으실 텐데 다 미루시고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찾아주셔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저희 학술원 제1차 학술 발표회는 옆에 계신 두 분 교수님과 제가 홍산문화 의제를 발표하고 중국이 언론을 통하여 홍산문화를 자국민에게 적극적으로 교육하는 동영상도 보여드립니다. 우리는 한 민족의 상고 역사를 어떻게 배웠고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우리 역사 교과서는 아직까지도 고조선사 하나를 제대로 정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고대사가 수록된 사서들은 조선 때와 외정 때 중국과 일제가 온 나라를 샅샅이 뒤져서 없애게 하였고, 그들은 한민족의 정통성을 말살시키기 위해서 고조선사까지 신화로 만들었습니다. 우리 학교
강단에서는 그 단군 신화를 지금도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국립중앙박물관에 고조선실이 없었습니다. 무 언론 그 기자님이 계속 추궁을 하고 계속 기사를 보도를 하고 이런 노력을 하자 그때서야 부랴부랴 고조선실을 마련했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가보았지만 유물 하나 제대로 없습니다. 우리 정부와 우리 사학계의 역사관과 민족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제는 우리가 나서야 합니다. 우리 역사는 우리 역사의 정통성과 긍지 위에 인류 국가, 인류 민족이 우뚝 서는 것입니다. 한민족의 역사의 긍지와 자존심을, 정통성을 우리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방법은 현재 언론밖에 없습니다. 여기 참석해 주신 의식 있는 기자님들과 언론 매체가 도와주시면 하나씩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저는 역사를 전공한 사람도 아닙니다. 23년 전에 홍산 문화를 알고부터 우리 한민족의 시원 문화를 알고부터 홍산 문화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우리 민족사를 연구할 수 있는, 상고사를 연구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였습니다. 우리 국민의 대다수는 홍산 문화라는 용어조차도 모르고 있습니다. 홍산 문화라고 하면 말이죠, 홍산 문화가 뭐냐고 묻습니다. 알 수가 없었던 것이죠. 역사 교과서에도 없습니다. 이 미천한 한몸, 한민족의 역사를 찾고 지키고 알리는 일에 바치겠습니다. 성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어서 중국 공영방송 CCTV 등이 방영하는 홍산 문화에 대한 동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上海世博园的浦西片区有一座白色建筑，如同黄浦江畔的一块美玉，温润光滑。这就是上海世博会的台湾企业馆震旦馆。
其中最引人注目的是一座6米高的神秘雕塑蹲坐在震旦馆的上方，雕塑手臂相拥，若有所思，非常神秘。您好，观众朋友，2010年上海世博会开展以来前往世博园的观众都会惊喜地发现许多奇特的景观。我们刚才看到的画面就是其中之一。那么，画面中巨大而神秘的雕塑到底是什么呢？那个那应该是个人吧？是什么埃及的什么东西吧？有点像牛。您北京的您专程来？原来首都博物馆的馆长。是吗？这是副馆长。那都是文物方面的专家呀。不敢。问您几个问题上面坐着的那2个模型代表什么意思那是我们国家的先民，也就是说红山文化时期一个玉雕的那么一个小神人儿现在呢成为一种文化符号了。原来如此巨大的雕塑模型的原创灵感来自一个玉雕的神人。现在就让我们一起去看看它的原型吧。这座雕塑的原型是一个小小的玉人，收藏在北京故宫博物院中。它只有14.6厘米高，6厘米宽，厚度也只有4.7厘米。它的材质是青黄色玉料，身上有些褐色的沁斑，器形为带动物冠的坐姿人像。人像赤身细腰，面部勾勒简约，只求神似。仔细观察可以看出面部隐约有眼睛，头上戴着一顶动物手形冠，有2个竖直的长角，夸张而令人敬畏。玉人的表情显得怪异恍惚，似乎进入痴迷状态。他把双腿屈起，双手弯曲抚于腿上。从背后看，颈背部有个很大的对穿孔，可以悬挂佩戴。专家告诉我们，这件玉雕神人表现的很可能就是红山文化时期主持各种祭祀活动的专职祭司巫的形象，是巫在做法入定时的状态。远古时期，人们认为宇宙万物由神灵主宰，要在不断的祭祀中与神灵沟通。巫在做法时佩戴玉人，就是希望能增强法力，让神灵尽快附体。巫为玉注入了神性，玉成为巫与神沟通的媒介。玉神人的形象比较多，这是其中的一种。同样，器型也有大有小。目前我们见到的有高到几十公分，有小到几公分，甚至1-2公分的神人。它的主要意思就是通过佩戴，通过悬挂，以致通过祭拜来实现自己心灵中的愿望。那么小小的红山玉人最初来自何方？他为什么被放大数十倍，惊现在上海市？ 박문원 원장의 논문 발표가 있겠습니다. 학술 발표를 진행을 하다 보니 시간이 좀 많이 돼서 말이죠. 식사를 하시면서 천천히 식사를 하시면서 제가 오늘 준비한 홍산문화 유물의 현성과 출처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1935년) 일제 감정기 때 일본인들은 내몽구
적봉시에 있는 홍산 뒤편에서 홍산호 유적을 발굴합니다. 그를 계기로 홍산문화라고 불렀고 요하강 유역에서 발현했다고 하여 요하문명이라고도 부릅니다. 중국은 1982년부터 윤영성 조양시 우하량 유적과 동산취 유적의 발기를 계기로 홍산 문화에 큰 관심을 갖게 됩니다. 우하량 유적은 여신묘, 제단, 신전터, 적석총으로 조성된 대형 종교 유적이며 홍산 문화는 인류 최초의 종교 중심 사회 문화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창공에서 항공에서 촬영한 그 우하량 유적입니다. 그 여신묘 보여주세요. 다음. 이게 여신묘입니다. 방이 저 안에는 내부적으로 몇 개가 있습니다. 또 저건 적석총 위에서 석실을 바라보고 촬영한 사진입니다. 다음. 홍산문화 유물로는 전래되는 게, 출토되는 게 세 가지의 유형이 있습니다. 토기, 석기, 옥기가 출토가 됩니다. 토기는 흙으로 조형을 만든 다음 이 반복해서 2번, 3번 구원해서 내구성을 강화시킵니다. 우리 도자기도에 세벌구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토기의 종류는 빗살무늬 토기, 줄무늬 토기, 민토기, 채휘도, 흑도 등 조형과 질감과 색채 등에서 다양성을 추구하였습니다. 우리 한민족과의 역사적 관계를 보여주는 빗살무늬 토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그것이 하단에서 2번째 이 빗살무늬 토기의 형태입니다. 줄무늬 토기, 민토기, 이런 건 이제 채휘도. 이제 흑도는 여기에 그 이미지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검정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석기는 농기구, 보습이라고도 하죠. 생활도구, 화살촉 등을 돌로 만들어 사용했으며 유기물로 만들어 사용했던 용품과 거처로, 그러니까 집으로 사용한 움막 등은 썩기 때문에 지금까지 전해줄 수가 없었다. 석기가 이거 이제 보습입니다. 일반 용기고 보여주세요. 이것은 이제 홍산인들의 거주지의 그 기초를 근거로 해서 연상해서 그려놓은 그림입니다. 옥기는 고난이도의 가공 기술로 정교하고 난해한 조형까지 만들었으며 조형의 원리에도 능했다. 인류가 남겨놓은 유물 중에서는 홍산옥기가 가지고 있는 예술적 가치는 대단히 평가받고 있습니다. 지금 사진에서와 같이 이걸 세트라고 하죠. 이게 단일 기형이 아니고 여러 개가 조합이 되는 기형입니다. 여기 보시면 하단에는 봉황입니다. 봉황 위에 용의 조형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여기 조그마한 게 쭉 꼽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건 시룡입니다. 시룡이 9개가 꽂힙니다. 아래를 보시면 새가 양쪽 머리가 보이시죠? 양쪽으로. 그 위에는 새가 꼬리와 머리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게 새 머리입니다. 새 머리가 날개를 펴고 있고 그 위에 정원의 옥벽이 꽂힙니다. 그
좌우로 봉황이 2개가 또 꽂히게 돼 있죠. 그 옆을 보시죠. 아니야, 다시 위로 올라가세요. 이건 흑옥입니다. 홍산인이 사용했던 옥의 종류는 약 500여 가지가 되는데 그 가장 멋쟁이 옥, 가장 멋이 있는 옥이 흑옥입니다. 흑옥과 백옥. 왜 우리도 왜 사람도 보면 왜 멋을 내는 분들이 왜 흑색이나 백색을 이렇게 즐겨서 입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흑옥은 외부의 침탈에서 굉장히 강합니다. 침탈을 받지를 않습니다. 칼슘화가 되거나 아니면 석회질화가 되거나 유기물들이 땅으로 스며들어서 그 흡착되는 그런 현상들이 흑옥에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 만든 옥처럼 저렇게 깨끗하게 보입니다. 다음. 동일 기형에서도 같은 기형에서도 응용과 변화를 꾀하며 각각 다른 느낌을 연출하여 조형의 다양성을 추구했다. 강렬한 개성이 있었다. 효과적 발상은 최고도의 미학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지금 9개의 비슷한 조형이 보이실 겁니다. 잘 관찰해 보시면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응용과 변화를 꾀하며 각각 다른 느낌을 연출하려고 노력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많은 기형들, 뭐 오국룡 또는 태양신 이런 기형들을 보면 팔을 끼고 있다거나 무릎에 얹다거나 밑으로 내렸다거나 하여튼 그 동세의 변화가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기형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다음. 홍산인에게 옥기는 영혼성과 신비감, 예술적 표현과 향유,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죠. 예술적 표현, 나의 영감,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술적의 그 예술의 가치, 자질을 표현하는 것을 옥기로 했습니다. 홍산인은 종교적 권위, 재정일치 사유였죠. 최고의 통치권자가 제사장을 겸하는 그런 그 재정일치 사유였습니다. 정치적 권력과 유용, 이건 유사한 얘기입니다. 등을 과시하는 수단으로 옥기를 사용했다. 옥기를 가공하는 장인들의 기술, 형식, 뭐 방식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예술성, 그다음에 정신. 우리 옛날에 보면 그 도공들한테는 정신이 있었습니다. 그 가치가 이 내적으로 정신에서 나왔던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후진에게 계승시키면서 집단으로 양성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광범위한 홍산 문화의 근역에서 많은 옥기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장인들이 집단으로 육성되었고 활용되었던 것입니다. 홍산 문화의 유일한 부장품은 옥기 유물이며 현상은 홍산 문화만의 특징이다. 다른 것들은 일체 부장품이 없습니다. 옥기로만 그 망자의 신분이나 위치에 따라서 옥기의 수가 많고 적고 차이는 있으나 유일하게 옥기만이 부장이 됐다. 옥기의 종류로는 이건 제가 나눈 그 5가지의 종류입니다. 제가 실전 경험을 통해서 그 다양했던 그 홍산 문화 옥기들을 보고 저는 5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도구류, 장식류, 상징류, 의식류, 제기류가 있으며 실생활에서 일상생활에서 다 사용되었습니다. 도구류입니다. 하나만을 보여드리지만 도구류가 석기로만 제작이 됐던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지위가 높았던 분들, 그런 분들은 이렇게 옥기로 도구류를 만들었습니다. 저기
보이시죠? 저 조형이 이 조형입니다. 이제 망치 같은 그런 용도로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옥으로 가공을 해서도 사용을 했다. 다음. 장식류는 두 가지가 보이시죠? 저 장식류는 끈으로 엮습니다. 위에서부터 엮어 내리면 걸면 평면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움막이나 거처에다가 아까 치우 이창구 박사님이 치우 소개하셨는데요. 저기 치우상입니다. 치우를 제가 우리 홍산문화학술원에서 소장하고 있는 그 유물 중에서 나중에 치우상들을 다양하게 보여드리는 기회가 아마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장 그 오른쪽에 있는 이 장식류는 폐용입니다. 목걸이로 사용을 했습니다. 저것도 역시 끈으로 엮어서 목에다가 착용을 한 것입니다. 다음 보여주세요. 상징류. 국가의 단위라고 할 수는 없겠죠. 우리가 뭐 부산이면 부산의 그 로고가 있고 서울시면 서울시의 로고가 있듯이 그 자기들이 살고 있는 큰 권역의 단위별로 상징류가 각각 달랐습니다. 곰족, 뭐 호족, 뭐 무슨 족 이렇게 해서 이건 이제 곰족. 그러니까 우리 홍산인들은 거의 곰족 계통에 속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다음. 의식류 더 보여주세요. 다음까지. 제기류. 의식류와 제기류는 비슷합니다. 의식류는 관혼상제처럼 행사나 애사나 경사 때 그 의식을 집전할 때 사용됐던 옥기입니다. 그 옆에 제기류는 신이나 토템을 향해 제사를 지낼 때 사용했던 옥기들입니다. 넘겨주세요. 옥기 유물은 망자의 묘에 부장하는 부장품만이 아니었습니다. 부장 용도가 아닌 옥기들은 부장용 옥기보다 종류와 수가 월등히 많았다. 우리가 적석총 안에 인골과 같이 발견되는 옥기들의 숫자를 보면 말이죠. 적게는 5점, 많게는 15점 사이가 그 망자의 신분에 따라서 수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부장용 옥기의 숫자는 큰 유적지를 하나 발굴을 하더라도 그리 많은 숫자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전시되어 있는 이 유물 중에서 부장용 옥기는 이 별도로 구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정도가 아까 옥봉 보셨죠? 머리에 인골이 베고 있는 옥봉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게 홍산옥기 부장용 중에서는 굉장히 큰 기형입니다. 이 이외의 것들은 부장용이 아닙니다. 실사용을 했던 것들이 이제 앞으로 그 뒤에 나와서 제가 다음에 더 보충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장용 옥기로는 옥봉, 옥고, 옥패, 옥결, 옥벽, 오국룡, 옥조, 와희형 옥, 장신구 등으로 홍산 옥기 전체 범위 중 매우 일부에 속하면서 30여 센티 이내의 소품만을 묘에 부장했었다. 작은 것만 부장했었다. 특정된 홍산 옥기 중에서도 작은 것들. 다음. 부장용 옥기들을 일부의 이미지입니다. 넘겨주세요. 부장용이 아닌 옥기 일부입니다. 이걸 아시는 분이 국내에 없습니다. 제가 오늘 이 의제를 제가 준비한 것은 홍산 문화를 알기 위해서는 기초적인 상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 의제를 선택을 한 것입니다. 다음. 묘가 아닌 일반 땅에서 출토되는 옥기를 비롯하여 일반 옥기를 말하는 겁니다. 집단에게 계승되었던 큰 옥기,
앞에 전면에 보실 겁니다. 이런 것들은 상징류, 제기류, 의식류에 속하면서 집단에게 관리자들에게 계속 계승되었던 그런 큰 옥기들입니다. 석기, 토기 등 유물들은 문화가 변천하고 장구한 세월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땅에 묻히게 된 것입니다. 땅에 묻혀있던 유물은 현지인들에게 저 같은 경우는 1990년도 초반에 그 현지인들과 많은 접촉을 했었는데요. 그들에게 농사일을 중이거나 정지 작업 중에 뭐 간단한 어떤 뭐 집을 질 수도 있고 할 때 기초를 하기 위해서 뭐 땅을 판다거나 임야를 뭐 개간해서 농지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정지 작업을 한다거나 이런 경우에 옥기가 발견됩니다. 그리고 비가 많이 내린 후에 비가 흙을 쓸고 간 이후에 옥기가 출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나 초원 그리고 냇가에서 발견되기도 합니다. 지금 옥기를 줍는 장면들이 나오죠. 저렇게 그 현지에서 옥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아주 난리가 납니다. 그 지역이. 초토화가 됩니다. 그냥 벌집 쑤셔 놓듯이 다 뒤집니다. 왜 그러냐면 홍산옥기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 가치와 그런 희소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아예 나올 때까지 그냥 파는 거죠. 다음. 현지인들은 습득한 옥기 유물들을 신성시하였고 집안에 보관하며 제를 지내는 등 귀히 여기며 집안 대대로 물려 내려오기도 했습니다. 홍산옥기는 세석기를 이용하여, 세석기가 작습니다. 큰 거 이렇게 작은 거 오늘 준비를 못했는데요. 그걸로 이제 조각을 하죠. 이용해서 조각을 하였고 옥기의 구멍을 뚫어서 잘 관찰해 보시면 거의 구멍이 없는 옥기가 없습니다. 이 구멍을 뚫은 이유는 여러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거의 폐용을 많이 했고 그 다음에는 자기 움막에 걸었습니다. 세워놓고도 세워놓고 이제 그 뒤에 이제 또 보충 설명이 있습니다만 세워놓고도 사용했습니다. 옥을 조각한 후 연마용 세석기로 이용하여 조각하는 세석기가 있었고 그 가장자리나 이런 데 그 모나고 날카로운 부분들을 매끄럽게 하는 그런 그 세석기가 있었습니다. 짐승이 가죽으로 문질러서 옥지를 느껴지도록 윤이 나게 했다. 홍산문화권 어디에서든 광범위한 그 홍산문화권 어디에서든 출토되는 대표적인 옥기의 기형으로는 시룡, 시영룡, 금방 보셨죠? 알파벳 C자의 형태, 오궁룡. 이 명칭들은 중국에서 지어놓은 명칭입니다. 제가 이걸 한번 다 정리를 한번 그 우리 방식대로 제가 정리를 할까 합니다. 우신상, 태양신이라고 하죠. 옥패, 옥조, 옥봉, 옥결, 옥고, 옥벽, 옥인 등 뭐 그 밖에도 많습니다. 뭐 장신구류도 다양하고 도구류 또 문양까지 있는 그런 다양한 용도와 기형은 굉장히 다양하게 제작을 했습니다. 다 보여주세요. 홍산옥기의 대표적인 기형들을 몇 개 골라봤습니다. 여기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홍산문화 유적과 유물의 진화를 살펴보면 홍산이는 북쪽에서 남동쪽으로 남진하면서 유적의 단위가
커집니다. 대형화됩니다. 밑으로 북에서 남으로 내려오면서 진보한 거죠. 발전한 거죠. 그래서 홍산 문화의 전성기는 우리가 3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제 경험, 제 체험으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요. 1차 전성기는 파람자귀와 우기 사이, 그러니까 임동 임사라고 합니다. 비슷해요. 그 북쪽이죠. 거기서 1차 전성기를 맞습니다. 그리고 남진을 합니다. 그래서 적봉 위에 보면 내만기, 그 다음에 오무특기, 오한기를 중심으로 해서 2차 전성기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 남진을 합니다. 남동쪽으로 조양으로 내려옵니다. 조양 위에 뭐 부신이라든지 그 북쪽, 조양 북쪽에서도 옥기들이 많이 나오는 그 유적지가 있지만 남쪽에서 굉장한 발전을 이룹니다. 그게 최고 발전을 이루어낸 3차 전성기입니다. 그게 뭐 건평, 그 다음에 뭐 객자, 능원, 그러니까 뭐 우화령 동산취가 있는 그 유적지죠. 거기서 대단한 발전을 이루어냅니다. 어마어마한 발전을 이뤄냈죠. 거기서 나오는 옥기들의 이 기억은 말이죠. 지금 여기도 있습니다. 다 가져오지는 못했지만 굉장하게 그 기하학적으로 추상적, 반추상적 이렇게 다양하게 굉장한 진보를 하게 됩니다. 넘겨주세요. 옥기는 매우 작은 소형에서부터 손가락 한 마디 크기보다도 작은 옥기부터 있습니다. 제사나 의식에 사용했던 1배다가 넘는 대형 기물들까지 용도별, 종류별, 크기별로 굉장히 다양합니다. 여기서도 보실 수가 있죠. 그 홍산문화 현장을 초기에, 그러니까 제가 91년도부터 수집을 했는데요. 96년도쯤 가니까 막 들어오더란 말이죠. 막 자르는 분들도 들어오고, 뭐 수집을 하러, 뭐 또 뭐 경매에서 뭐 비싸게 팔렸다 어쩌다 하면서 뭐 그냥 제가 혼자 잘했습니다. 뭐 경쟁자도 없었고 하여튼 뭐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잘했는데 갑자기 96년부터 막 들어오더란 말이에요. 그러더니 98년도에 가니까 진품을 구경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뭐 그 홍산문화 옥기들이 출토되는 그런 오지들까지도 말이에요. 공장들이 아주 간의 수공업으로 그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지에 그 집에까지 갖다 놉니다. 이걸. 그래서 이분이 오면 내가 봤다, 응? 내가 주웠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은 제대로 올바른 수집을 지금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90년도 중후반부터 그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옥기를 가공하고 이용한 목적은 자신의 안녕을 기원하는 용도, 창작과 그 표현의 수단, 예술품의 향유, 지위와 유용을 과시, 자기의 지위를 과시하는 신과 토템을 향해 제를 지내며 기원을 비는 등 그 용도는 사회생활 각 방면에 걸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홍산 문화가 큰 변혁을 가져옵니다. 신석기 시대에서 청동기 시대로 변하는 거죠. 엄청난 변화입니다. 인류사에서. 지금 여기서 이렇게 말로 하니까 별것이 아닌 것 같지만 그건 그 인류사의 지각을 흔드는 정도로 광풍이 부는 정도의 그 대단한 그 변혁이 일어납니다. 청동기에 진입하면서 홍산인의 옥기 문화는 급격하게
전투를 합니다. 문명의 이기에 빠져드는 거죠. 편리하니까. 막 돌로 밭 깔고 하고 농작물 수확할 때 돌로 해서 그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 청동기가 나오니까 아주 일하기도 수월하고 우리도 현재도 그러지 않습니까? 자전거 나왔을 때 얼마나 좋았고 또 오토바이 나오니까 자전거는 또 바라보지도 않습니다. 자동차가 나오니까 또 오토바이는 싫어요. 또 비행기 나오고 비행기도 시속 700km, 800km 그러다가 지금 2000km를 지금 연구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청동기 문화로 변형이 되면서 옥기 문화는 완전하게 그냥 주저앉습니다. 그래서 신앙적인 어떤 그런 것들의 옥기, 자기 부족의 상징적인 그런 옥기만 만들고 나머지는 일체 만들지는 않는 그런 사회 구조의 변화가 일어났죠. 청동기 문화로 전환기를 맞게 되면서 부족이나 권역의 상징물인 상징료와 제기료, 의식료 등은 큰 옥기만을 만듭니다. 그 시기는 고조선, 바로 우리 지금도 정리되어 있지 못한 그 고조선의 시발점, 하가점 하층에 대해서 여러 주장이 있습니다만, 홍산에서 하가점 하층 문화로 가고 하가점 상층, 그 다음에 유영자 문화 아시죠? 비파형 동금 문화라고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들은 고조선의 주류가 됩니다. 이게 오랫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식사 즐겁게 하십시오. 마지막 순서가 하나 남았는데요. 조선 세종대학원 강상원 박사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이 순서를 끝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박 원장 너무 큰일 하세요. 너무 큰일 했어. 너무 큰일 했어. 제1차 한국 홍산문화 학술 발표회는 이로써 모두 행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식사 맛있게 하세요. 감사합니다.